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대 후반에 직장 다니고 있는 미혼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마음이 복잡하지만 더는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전형적인 남존여비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개념조차 많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딸과 아들을 똑같이 자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늘 아들 위주로만 세상을 바라보셨죠.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상처를 수도 없이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속으로 과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실까 걱정했죠.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행동을 본 오빠 여자친구는 단번에 화를 내며 집안을 뒤집어 놓고 가버렸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시원했어요. 제 속마음은 후련했거든요. 늘 제가 당해왔던 억울함과 불합리함을 제3자가 똑똑히 확인하고 드러내준 셈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제 가족들 때문에 늘 괴로웠습니다. 같이 사는 입장에서 숨막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번 사건만큼은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내 편에서 부모님의 민낯을 봐줬구나 싶은 안도감이 들더군요. 저는 지금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아직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여건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어요. 솔직히 결혼이 당장 급한 건 아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금은 천천히 준비하자고 얘기를 나눈 상태예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다릅니다. 결혼식은 천천히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살림을 차려서 동거를 시작하든 아니면 혼자 독립해서 살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의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쉬며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제게는 그게 가장 절실한 소망일 정도였어요. 저희 오빠는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남존여비 사상이 몸에 밴 분들이라 저와 오빠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는 집안에서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의 잘못은 덮이고 저는 늘 비교와 꾸지람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별것 아닌 존재로 자라났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자기 부모님 생신이라고 식당 예약을 하고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겐 낯선 풍경처럼 느껴졌죠. 저는 부모님께 특별한 애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신이라 해도 간단한 선물 하나 드리는 게 전부였어요. 성심껏 챙겨야 한다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고민했지만 저는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에게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집에 살려면 생활비를 보태라. 그렇게 해서 저는 매달 30만 원씩 내는 조건으로 이 집에 머물게 되었죠. 처음에는 너무 서운했지만 따지거나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습니다. 쓰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면서 모았어요. 빨리 돈을 모아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였죠. 사실 저는 가족애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지내는 게 아니라 단지 돈을 모으기 위한 발판 삼아 버티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 지내는 지금의 삶은 제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언젠가는 꼭 떠나야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오빠는 지금의 여자친구와 무려 6년이나 교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랐어요. 그렇게 오래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도 몇 번은 그 언니와 함께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죠. 그때마다 그 언니는 저를 동생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말투도 다정했고 표정도 늘 밝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이 오빠 여자친구라니 오빠가 아까울 정도다. 얼마 전부터는 오빠가 그 언니와 결혼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께 인사를 데려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날이 다가오자 저는 묘하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워낙 남녀 차별이 심하고 고리타분한 분들이라 과연 잘 맞아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언니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부모님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부모님은 그 언니가 들어왔는데도 일어나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앉은 채 무뚝뚝하게 바라만 보셨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은 그 언니에게 의자도 권하지 않고 맨바닥에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언니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거절하지 못하고 곧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오빠의 태도였습니다. 언니 옆에 앉으면서도 그는 너무 편안해 보였죠. 마치 이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갔는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분명 모욕감과 불편함이 몰려왔을 겁니다. 오빠는 제 가족이고 언니는 혈연도 아닌 남이었지만 여자라는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무릎 꿇고 앉아야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불쾌했을까 싶었죠. 아무리 참고 웃어도 속으로는 이미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언니의 얼굴을 보며 일단 그 순간부터 기분이 상하셨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물 한 잔 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담을 하는 듯한 말투로 그 언니를 앉혀놓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남자 기를 살려주려면 여자가 잘해야 합니다.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고 양가가 화합을 해야 오래 갑니다. 요즘 젊은 애들처럼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라는 식의 생각은 버리고 앞으로는 친부모와 친딸처럼 지내야 합니다. 엄마는 미소를 띤 듯 말했지만 저는 그 속에 깔린 압박감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바로 제 앞에 있는 친딸조차 차별하며 키워온 엄마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언니가 앞으로 우리 집안과 얽히는 게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말리고 싶다는 심정이 들었거든요. 그 언니가 여전히 물 한 모금 못 얻어 마시고 앉아 있는 게 너무 안 돼 보여서 저는 결국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다 드렸습니다. 그 순간 언니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엄마는 여전히 잔소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떠들더니 갑자기 밥을 먹자며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마신 주스컵하고 쟁반은 내가 씻어라. 순간 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말에 멈칫하는 게 보였죠. 저는 얼른 나서서 제가 씻을게요 라며 컵과 쟁반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곧바로 저를 향해 정색을 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저를 부려먹으며 온갖 집안일을 시키던 엄마가 왜 하필 지금은 저를 제지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도 그 언니에게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겠죠. 저는 차마 그 언니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서서 다 씻어냈습니다. 언니가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오빠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는데 그는 혼자 신나서 웃고 떠들며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밥상이 차려진 걸 보니 제가 보기에도 새로운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겨우 찌개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게 과연 손님을 맞으려 차린 밥상이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상차림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엄마는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니에게 식은 밥을 내놓으셨습니다. 옆에 앉은 아빠와 오빠의 밥그릇에는 갓 지은 뜨끈한 밥이 담겨 있더군요. 하지만 언니 앞에 놓인 건 이미 굳어버린 식은 밥이었죠. 그 차별이 너무 노골적이라서 보는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언니 역시 당황했는지 표정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더군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창피해서 밥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도 늘 그래왔듯 식은 밥이 놓여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삼키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차마 손님인 언니까지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제가 태연하게 먹을 수 없더군요. 언니도 수저를 들지 않고 잠시 멈춘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바로 제 오빠였습니다. 눈치 하나 보지 않고 신나게 밥을 퍼먹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아빠는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언니에게 합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당연한 절차라도 되는 듯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랬습니다. 앞으로 최소 2년은 합가해서 살아야 한다. 그 후에 분가를 하면 집을 마련해 줄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나오자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건 배려도 아니고 사실상 강압이었거든요. 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더군요.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언니 제발 여기서 도망쳐요. 이런 집안에서 시집살이하면 삶이 지옥이 될 겁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 언니를 향해 안쓰러움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시원한 대답을 해주길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 합가에 대해 긴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잔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게 듣다 보면 언니는 그저 얌전히 앉아 듣기만 했습니다. 반박하지도 않고 맞장구도 치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빠는 결국 그 침묵조차 못마땅했던지 언니에게 직접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왜 말이 없나? 언니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러자 아빠는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또다시 긴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듣는 제가 다 지쳐버릴 정도였거든요. 분위기가 점점 팽팽해지고 아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드디어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 안 하겠습니다. 헤어질게요.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시에 그토록 기다리던 말이 언니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순간 너무 반갑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여자로서 늘 눌려 살아야 했던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 괜히 제가 더 불안해졌던 거죠. 파혼했다는 사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여자가 나중에 조용히 헤어지자고 결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니는 아빠가 긴 연설을 이어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오빠와의 결혼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울분과 답답함이 단번에 풀리는 듯 했거든요. 결국 언니가 제게 대신 복수라도 해주듯 용기 있게 말해주니 저는 온몸이 전율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의 통쾌함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언니가 딱딱한 말투로 저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늘 큰소리치며 집안의 중심에 서 있던 분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말이 막히셨습니다. 몇 초간 얼어붙은 듯 앉아 계셨고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오빠 역시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기세등등했던 오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자 도리어 더 당황한 눈치였죠. 그러다 아빠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라는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아빠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여기 와보니 앞으로는 불행할 게 뻔히 보이네요. 오늘 단 몇 시간 동안에도 상처만 받았습니다. 노력한다고 바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언니가 이런 말을 직접 입 밖에 내는 것도 놀라운데 아빠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침착하게 말하는 모습이 더 놀라웠거든요. 아빠는 얼굴이 굳은 채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늘 상대를 압박하는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를 못 견디듯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결혼이 애들 장난이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말하니? 그러나 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결혼할 마음이 사라지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집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왜 화를 내시나요? 그 말은 너무나 차분했지만 방 안 공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그때서야 오빠가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평소엔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심각함을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 같더군요. 오빠는 갑자기 엄마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둘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를 데리고 급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오빠 혼자서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그 옆에 있어야 할 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니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그대로 돌아가 버린 것이 분명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언니, 잘한 선택이야. 이런 집안에 얽히면 고생만 할 테니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통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빠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화가 폭발한 듯 엄마에게 난동을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작 아빠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엄마에게만 개지랄을 떠는 모습이 너무 한심했어요. 늘 약한 쪽만 몰아세우며 분풀이하는 오빠의 모습은 더 이상 제 눈에 보이지도 않았죠. 아빠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합가가 어쩌니 최소 몇 년은 같이 살아야 한다느니 하며 언니를 압박했던 장본인이었는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더군요. 본인은 쏙 빠지고 모든 잘못을 엄마에게 돌렸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결론은 같았거든요. 늘 여자 탓이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나는 잘못 없다는 태도로 버텼고 엄마는 그 앞에서 늘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도 결국 아빠와 오빠가 엄마를 몰아세웠습니다.
엄마는 초조한 얼굴로 언니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겠다며 번호를 물어보더군요. 결국 연락처를 받아낸 엄마는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가 이름을 밝히자마자 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곧바로 수신 거부까지 해버린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마음을 전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 양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분량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억지 해명까지, 때로는 화를 내는 듯한 말투까지 뒤섞여 있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제 언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풀려 있고 걸음걸이도 엉성했어요.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죠. 언니가 등을 돌렸는데도 오빠는 여전히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오빠를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다가도 이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걸 반복했어요. 아빠는 그 모든 상황을 외면하면서 또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 여자애, 며느리로서는 별로다. 잘 헤어진 거다. 마치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된 것처럼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합리화만 하는 아빠의 태도에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가 결국 진실을 보고 스스로 끊어낸 게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오빠는 무너졌지만 저는 언니의 용기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나중에는 개인적으로라도 언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는 결국 그 언니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제때 꺼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저는 늘 참아왔고 꾹 눌러왔고 괜히 맞춰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딱 잘라 말했어요.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부러웠죠. 그래서 저 역시 앞으로는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할 남자 집에 인사를 갔는데 그 분위기가 우리 집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오빠 여자친구가 했던 말 그대로 던져보라고요. 저 결혼 안 하겠습니다. 헤어질게요. 그 순간 그 집안 사람들은 단체로 멘붕이 올 겁니다. 겉으로는 잘난 체하고 속으로는 아무 배려도 없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아마 속 시원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집 구석이 단번에 정상적인 분위기로 바뀌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남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언니의 말을 들으며 그 가능성을 보았거든요. 스스로 바뀌지 못하는 집안이라면 외부에서라도 따끔한 말을 들어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결국 제 집안은 예비 며느리를 초대해 놓고 따뜻한 말 한마디나 배려는커녕 모욕만 퍼부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수준 이하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우리 집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결혼하겠다며 용기를 내 찾아온 사람에게조차 모욕을 주는 집이라면 그 집은 이미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답답한 건 제 오빠였습니다. 정작 본인은 눈치 하나 채지 못하고 혼자 결혼에 들떠있던 꼴이라니 참 머저리 같은 사람이더군요. 누가 봐도 파혼은 당연한 결과였는데 오빠만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언니의 용기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니처럼 나도 더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이제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집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려면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예 멀리 떠나고 싶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부모님이 언제든지 찾아와 간섭하고 또 상처 주실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제 목표는 더 멀리 그리고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솔직히 가장 두려운 건 앞으로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부모님이 또 무슨 헛소리를 하실지 뻔히 알거든요.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도와줄 분들도 아닌데 이상한 자존심만 내세우며 남친 앞에서 기분 나쁜 말을 할 게 눈에 보이죠. 그 상상을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특히 저는 한 가지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혹여 부모님이 남친 앞에서 귀하게 키운 딸이다, 잘 모셔라 같은 말을 꺼내면 저는 아마도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속으로는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런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다 엎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언행은 늘 앞뒤가 다르고 저는 그 모순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이 언제가 되든, 아니 어쩌면 아직 한참 뒤의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절대 부모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오히려 더 단단히 마음을 다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며칠 전 있었던 언니의 시원한 발언을 계속 떠올리곤 합니다. 그 언니가 오빠와의 결혼을 거절하던 순간 방 안 공기가 송두리째 흔들렸죠.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수없이 되새기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 언니의 사이다 같은 대답을 떠올리며 제 속을 시원하게 다스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